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촬영입니다. 자, 삼각함수 관련된 내용, 덧셈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덧셈 정리 왜 배운다고요? 덧셈 정리 알아야지 뒤에 가서 미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함수 단원이 아니라 미분 단원인 이유가 바로 미분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고요. 공식 외우시고 오늘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해한 다음에 외우십시오. 또 그냥 외우면 나중에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외우고 이해하고 끝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 안 하고 외우는 것도 no.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안 돼요. 이해하고 외우시고. 자, 문제풀이 여러분께도 54페이지 3-4번, 3-5번 하고 또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도형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삼각함수에서 출제 빈도가 높죠. 기본이죠. 아래 그림과 같이 높이가 100m인 건물 꼭대기를 200m, 500m, 800m에서 올려다본 각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더한 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게 200m고요. 100m니까 탄젠트 알파가 얼마입니까? 그냥 2분의 1인 거죠. 탄젠트 베타가 얼마입니까? 500m에서 봤으니까 5분의 1인 겁니다. 그 다음 탄젠트 감마가 얼마입니까? 하면 이 값은 이것분의 요거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지요. 요렇게. 이해되겠어요? 이걸 통해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어쩌고저쩌고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를 봤더니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이 있었죠. 외웠습니까? 외웠습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자분면 10을 한번 곱해볼까? 이 값은 10 빼기 1이니까 9분의. 여기는 5 더하기 2니까 7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3개짜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각을 그냥 더하는 거는 뭐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면 알파가 얼마입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삼각함수 특징이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안다고 해서 그 각을 바로 알 수는 없어요. 뭐 탄젠트 베타가 5분의 1이면 베타가 얼마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 구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죠.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탄젠트 감마가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방금 9분의 7이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덧셈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랑 그 다음에 감마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이거 두 개의 곱 72분의 7 분의 이거 두 개의 합 8분의 1 더하기 9분의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자 분모에다가 71을 곱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70 빼기 7이니까 65고요. 여기는 9 더하기 56을 하는데 이 값이 1이 나옵니다. 그 말은 탄젠트 값이 1이란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가 되는가요? 4분의 파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4분의 파이일 수도 있고요. 뭐 4분의 5파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9파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여기까지 알겠니? 그런데 이게 가능하단 말은 이거는 제1사분면이라는 뜻이고 요게 있다는 뜻은 제 몇 사분면이죠? 제3사분면이라는 뜻이죠. 다시 또 이건 제1사분면인데 확실한 거는 알파, 베타, 감마가 무조건 예각일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각을 3개 더한 값이 절대로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뭘 보고 판정하느냐. 이거 판정하는 방법이 사실 뭐 한 가지는 아닌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4분의 5파이가 되려면 제3사분면의 값은 쉽게 말하면 파이보다는 커야 돼요.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려면. 얘라고 말하면 안 돼. 얘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9분의 7이란 말은 어쨌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제1사분면 아니면 제2사분면인데 양수니까 제1사분면이고 요 값이 1보다는 작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4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탄젠트 감마가 8분의 1이야. 그러면 감마도 무조건 4분의 파이보다 작은 겁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하는 값은 무조건 파이보단 2분의 파이보단 작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2분의 파이보다 커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정하면은 뭐 제가 감정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활용이야, 활용. 탄젠트라고 하는 게 직선의 기울기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직선의 기울기랑 관련된 내용인데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구해보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어떤 직선의 x축이 이렇게 있고 어떤 직선이 y는 ax 더하기 b라고 치면은 그때 요 x축과 요 직선이 이루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요.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 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 기울기의 수학적 정의는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야. 근데 탄젠트의 정의도 탄젠트 세타, 세타가 예각이라고 치면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니까 이것들은 서로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도 확인해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직선의 기울기는요. 언제나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값을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직선의 기울기랑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쌤이 그림을 잠깐 그리면 보세요.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공식.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요. y는 ax 더하기 b. 자, 어떤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y는 a'(x) 더하기 b'. 그럼 두 직선이 이루면 이 각이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이 각입니다, 이 각.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두 직선이 첫 번째 직선의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 두 번째 직선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놓게 되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베타에다가 세타를 더한 게 알파입니다. 세타는 뭐냐면요.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각은 특수각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뭡니까?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탄젠트 알파가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 직선이 기울긴 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는 A'이에요. 탄젠트 베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기울기로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1 더하기 A'(A'분의 A' 마이너스 A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은요. 실제로 좀 이 그림은 알파가 베타보다 크지만 문제에서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는 분자나 분모가 부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그림은요. 알파가 각이 더 크고 베타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알파 빼기 베타가 세타였지만 거꾸로 이 각이 더 작고 이 각이 커서 기울기의 어떤 대소관계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분자의 부호가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은요.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놨으니까 이 탄젠트 더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 답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그냥 냅두고요. 음수인 경우는 내가 이 각을 구해야 되는 실수로 이 각을 구해버린 거예요. 이 각을.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탄젠트 값이 탄젠트 세타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풀다 보니까 값이 반대가 나왔다는 뜻은 내가 실수로 이 각을 구해버린 겁니다. 이 각. 파이 빼기 세타를 구해버린 건데 그러면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가 뭐냐면은요. 탄젠트 성질의 값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에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만 지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또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 공식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기울기를 통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더라. 이건 탄젠트의 뺄셈에 대한 덧셈 정리로 구할 수 있겠구나. 요 이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기울기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요 기울기 A 프라임은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공식이 1,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탄젠트. 탄젠트 세타는 1 플러스군요. 요거 두 개의 곱이야. 잠깐만요. 이거 두 개의 합이야, 합. 곱이야, 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곱. 분의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이게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네. 구하고 나면은 분모가 뭡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 분자를 루트 3으로 묶어내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다 플러스 만들까 이게?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여기 루트 3 묶어내면은 루트 3에 1 플러스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약분의 값은 루트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말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 탄젠트 값이 루트 3이란 말은 세타 값이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각 세타를 물어보는 문항은 정말 극소수예요. 왜냐면 이게 특수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탄젠트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덧셈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새로운, 하나 더 있군요. 쏘리. 3-6번까지. 미안해요. 3-6번까지 하고. 자, 기하 문제까지. 자, X축 위에 두 점이 있어요. Y축 위에 어떤 점이 있습니다. X축, Y축. 자, 두 점은 1,0, 2,0 고정이네. 여기가 1,0, 여기가 2,0 고정이고요. 그 다음 Y축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P가 0,A가 있더라. 그랬을 때 문제가 각 APB, APB, 요각,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 세타가 최대가 됐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여기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각도가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각 세타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탄젠트 각 APB의 값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과정은요. 요 각은 좀 독특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지만 나는 요 각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탄젠트를 통해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각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커다란 각을 쓰면 알파라고 놓고요. 조그만 각을 쓰면 베타라고 놓게 되면은 내가 지금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그럼 탄젠트의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내가 탄젠트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는 A고요. 요 길이는 2이기 때문에 A분의 2가 되는 거야. 탄젠트 베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는 A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 가지고 이걸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구해보니까 이 값은 1 더하기 이 둘의 곱 A제곱분의 2 분의 이 둘의 차 A분의 2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이 시간 됩니까? 분자가 A분의 1이에요. 분자 분모에다가 A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내가 구한 값이에요. 이 값에 이게 지금 탄젠트 세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 값에 각의 크기가 세타가 최대가 될 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또 뭐가 성립하느냐? 탄젠트 함수가 증가함수입니다.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세타가 커지면 탄젠트 값도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세타가 커지면 탄젠트 값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타가 최대일 때 구하는 거니까 탄젠트 값 최대일 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탄젠트 값을 지금 A가 하나씩 표현하잖아요. 얘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요. 분자분 A 나누게 되면 없으면 A 더하기 A분의 2분의 1 단. 이때 A가 양수 A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분모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최소가 되면 되는데 이런 역수 형태가 최소가 되는 것을 양수 조건 있을 때는 뭘로 문제를 풀었더라? 산술평, 기하평 기억납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방법은 분모가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2의 루트에 a의 a분의 2 분의 1 되는 겁니다. 단 이 순간은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니까 a랑 a분의 같게 되는 것은 a가 얼마일 때입니까? 루트 2일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하는 것은 2루트 2분의 1인 겁니다. 자, 그때 탄젠트 값의 최대값은 얼마 되는 거? 최대값은 2루트 2분의 1. 이게 답이에요. 뭐 유리화시키면은 4분의 루트 2. 자, 됐죠?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덧셈 정리 첫 번째 이제 공식을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를 들어가는데 이 새로운 주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덧셈 정리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 덧셈 정리를 거꾸로 하는 과정인데 이 거꾸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유용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논리에서 복잡한 문제를 너무너무 간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데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삼각함수를 합성하는 겁니다. 합성. 말이 합성이 조금 어렵지. 합성. 삼각함수의 합성. 여러분 교재는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사인이랑 코사인이 서로 이렇게 탁 쪼개져 있습니다. 이 쪼개져 있는 거를 하나로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사인이나 이런 식으로 코사인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일단은 사인에 대한 합성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인에 대한 합성만 공부하시고요. 코사인에 대한 합성도 원리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설명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야? 중요한 게 뭐야? 합성이 뭐냐를 물으면은 쪼개져 있는 거를 하나로 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 주어져 있는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많이 봤던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식으로 이거 다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인 겁니다. 자, 이걸 쌤이 지금부터 이제 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잠깐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거야. 2사인의 세타 더하기 3의 코사인 세타. 자,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로 만드는 거야. 사인으로, 코사인으로.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저 숫자나 2나 3이라고 있는데 그 숫자 2나 3이 사실은 삼각함수로 표현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삼각함수가 1보다 클 수는 없는데요. 3보다 클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런 거야. 이거를 어떤 특정한 상태로 만드시면은요. 이 값이 사인 또는 코사인, 이 값도 역시 사인 또는 코사인. 다시 말하면 이걸 이런 걸 만드세요. 사인의 사인의 알파 또는 이렇게 할까요? 이걸 코사인의 알파. 그 다음에 사인의 세타 더하기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세타. 이런 꼴로 이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2라는 숫자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3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요거는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만드는 것으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되는데 이거는 2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게 되면은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2의 제곱, 4에다 9 더하니까 13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안 되지만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방금 이 값이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 더하게 되니까 13이었으니까 그럼 20 만들면 되겠네요. 이 값을 루트 13으로 묶어내시면 루트 13분의 2의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13분의 3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는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되는 거야. 아, 이 값이 코사인 알파가 되고 요 값이 사인 베타가 되는, 사인 알파가 되는 어떤 삼각함수는 있을 수가 있죠. 이제는 사인 제곱에다 코사인 제곱 더하게 되면 1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괄호 안쪽을 하나로 합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뭐를 전개하면은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그러니까 코사가 됩니까?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를 전개하게 되면은 코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값은 루트 13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각이 똑같아야 됩니다. 각이 똑같았을 때 이 사인, 코사인을 하나의 사인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이 알파 값은 구할 수가 없어.
하지만 알파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알파는 이 앞에 개수가 루트 13분의 2가 코사인 알파고요. 루트 13분의 3이 사인 알파가 되는 알파구나. 근데 이 알파가 특수하게 아니기 때문에 구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알파 값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디다가 쓰느냐? 뭐가 되게 유용하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인 자체가 각만 변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 값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최대값 얼마입니까? 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실수 전체라고 치면은 이 사인 값 최대값 이름으로 최대값은 루트 13이 되는 겁니다.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값을 너무너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덧셈 정리인 겁니다. 이걸 이제 숫자가 아니라 다른 문자로 표현됐을 때를 어떻게 구할지를 일반화시켜 설명하는 게 덧셈 정리인데, 자 그러면 잠깐 봐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는 언제나 어떻게 합성할 수가 있냐면 이 루트 13이 나왔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곱 더하면 2를 만들어야지만 3함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에 괄호 열고 세타 플러스 알파 이런 꼴로 만들게 되는 거야. 이게 삼각함수 합성 공식입니다. 자, 알겠죠? 왜 이걸로 묶어내겠습니까? 이걸로 묶어내면은 이 안쪽에 앞에 이 개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묶어내면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 사인 더하기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b 코사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하고 이것은 제곱 더하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하나를 코사인 잡으면 하나를 사인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어내는 거야. 자, 그리고 그때 이 알파가 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알파는 일단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 앞에 제곱 더해서 루트를 씌운 것만 알면 충분한데 보통 이제 각의 범위가 제한돼 주어지면 이걸 정교하게 알파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 알파 구하는 방법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코사인 알파가 뭐가 돼야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사인 앞에 있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알파의 의미,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요, 알파 값을 구하는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알파를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둬야 됩니다. 대부분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게 합성이고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원리로 코사인도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사인만 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인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때요? 이거 지금 덧셈 정리가 알겠습니까? 네, 덧셈 정리를 풀어가지고 구하는 공식을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 치면 이제는 덧셈 정리로 풀어져 있는 식을 거꾸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드는 식을 배우는 겁니다. 합성. 굉장히 유용하고요. 자, 이걸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3-7번부터 나와 있죠. 네, 1번. F세타가 2루트 3의 사인 세타의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에 대해서 F세타를 이런 꼴, 사인 코사인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뭐 이건 이미 표시가 돼 있네요. 요것만 만드시면 되겠네. 어떻게 되냐면은 2루트 3의 사인 세타에 플러스 여기는 3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는 코사사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코사사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3으로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이 여기는 2루트 3이니까 그냥 2분의 4루트 3이잖아요. 구하게 되면 값은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함수 f세타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걸 합성을 하게 되면은 루트에 이거 제곱 4분의 3 이거 제곱 4분의 9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사인에 괄호 열고 세타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이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까?
자, 이걸 앞에 구하게 되면은 4분의 12니까 루트 3의 값이 루트 3이야. 그러니까 루트 3분의 요 값이 사인 알파고요. 루트 3분의 이 값이 코사인 알파입니다.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에는 지금 이 주어진 세타가 0에서부터 2파이 사이를 전부 다 만족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요 세타 플러스 알파가 쉽게 말하면 2파이 간격으로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도 역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모든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최대값은 얼마? 루트 3.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시면 끝나고요.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세타가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세타가 뭐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야. 이게 각이 좁혀져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좁혀진 상태에서 요 사인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문항이 뒤에 연습 문제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성하는 방법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도 보겠습니다. 도형 관련된 문항. 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과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처음 M은 OB의 중점이고 호 AB 위에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질문이 첫 번째 이 사각형 OAPM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시하십시오.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 밑변이 얼마인가요? 4고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되기 때문에 값은 높이가 4 사인 세타네. 그 넓이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공식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 이 넓이는 여기가 이게 120도니까 그렇지. 이 각도가 얼마입니까? 120도에서 세타를 빼는 거니까 3분의 2파이에서 세타를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가 4, 요 길이가 2, 끼인 각이 요거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2분의 1에 4 곱하기 2 곱하기 사인의 3분의 2파이 빼기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야. 정리하니까 이 2가 없어지고요. 이것도 없어지고요. 그럼 이 값은 8사인 세타가 되고요. 더하기 4로 묶은 다음에 사인의 3분의 2파이 빼기 세타는 사코 코사 쓰면 되겠네요. 사인 3분의 2파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코 코사. 계산이 조금 빨랐다고 느끼면은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니까 세타를 표현하는 겁니다. 8사인 세타에 또 2가 있으니까 14인 세타가 되는 거야. 14인 세타 더하기 2루트 3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 답이고요. 두 번째, 그랬을 때 이 각 S의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기하 문제는요. 문제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에 대한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이 세타가 언제나 0에서부터 지금 3분의 2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과는 좀 호도법을 좀 더 많이 쓸게요, 쌤이. 같은 말이야, 지금.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P가 이 부채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도형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걸 뒤에 가면 이제 미분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최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합성을 하는 거야. 루트의 10의 제곱, 2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의 괄호 열고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루트 112니까 이 값이 4루트 7이죠. 112를 갖다가 4로 나누게 되면은 4로 나누게 되면 4, 32에 4, 2, 8에 30, 4, 8에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7이니까 4루트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4루트 7의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야. 그럼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그냥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가 1일 때가 최대니까 정답은 4루트 7 하면은 실제로 답은 맞습니다만 한 가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과연 이 값이 진짜 1이 될 수 있을까? 이게 1이 되려면은 세타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되렵니까? 당연히 90도, 2분의 파이가 되는데 그럴 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파가 얼마냐면은 코사인 알파가 사인 알파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요. 알고 있는 거죠. 코사인 알파 얼마입니까? 이것분의 사인 앞의 개수. 그러니까 4루트 7분의 10이에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얼마입니까? 또 4루트 7분의 코사인 알파 개수인 2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럼 확실한 건 뭐냐? 이 알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얘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 다시 말하면 예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게 지금 90도가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잖아요. 근데 세타가 방금 해보니까 0에서부터 120도 사이잖아. 이게 지금 0부터 90 사이니까 더한 값이 90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최대값이 4루트 7이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의 범위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필수의 제곱, 뭐 유제곱,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값들이 조금 뭐 고민을 굳이 안 하더라도 최대값? 이게 답이야. 그러나 좀 이제 깊게 파고드는 뭐 실력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각을 정확하게 구해서 그 각의 범위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순수하게 합성 관련된 내용들 하나가 더 있네요. 3-9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9번 삼각형이 포함된 방정식, 삼각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뭐 앞에 거에 비해서 오히려 할만합니다. 이런 거야. 사인, 코사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뭐 어떻게 봅니까?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면 루트 3 더하기 1에 사인에 괄호 열고 2x 더하기 알파 요 값이 루트 2 요걸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알파가 얼마냐면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 값이 2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알파가 얼마냐면은 요 앞에 개수인 2분의 코사인 앞에 개수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가 얼마냐면은 요 앞에 개수 2분의 사인 앞에 개수인 루트 3. 무슨 말입니까? 사인 값은 음수이고 코사인 값은 양수. 다시 말하면 이 알파는 제4사분면입니다. 제4사분면이면서 사인은 2분의 1,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6분의 파이가 되어서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뭐 또는 6분의 11파이가 됩니다. 플러스 6분의 11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뭘 푸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인에 괄호 열고 2x-6분의 파이가 뭐 이거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일단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를 구하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저 알파 값을 알아야 합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틀인 거야. 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 2. 그럼 당연히 이 네모 박스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2x-6분의 파이가 사인 값이 2분의 루트가 되는 방법은 제1사분면 아니면 제2사분면이잖아요. 얼마예요? 4분의 파이. 또는요. 4분의 5파이. 4분의 3파이. sorry. 뭐 이런 거. 뭐 또 있습니까? 또 있죠. 엄청 많죠. 주기가 2파이니까 사인 함수가 제1사분면, 제2사분면만 양수이기 때문에 제1사분면 4분의 파이, 제2사분면 4분의 3파이. 그 다음 3, 4는 안 되고요. 다시 또 제1사분면 2파이를 더하게 되면은 4분의 9파이. 여기는 4분의 얼마예요? 2파이 더하니까 8 더하면 11파이 뭐 이런 거 뭐 계속 있는 겁니다. 또 4분의 17파이 뭐 계속 더하는 거 또 4분의 19파이 뭐 가능한 거죠. 그래서 6분의 파이를 넘긴 다음에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값이 나옵니다.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에서 x가 0부터 2파이 사이의 값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에요. 이 앞에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뭐 4분의 몇 파이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x가 양수 나와야 되니까 6분의 파이를 더하게 되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얘를 더하면은 4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2분의 5파이인가요? 12분의 5파이. 따라서 2x가 12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더하면은 9 더하기 2 하면은 12분의 11파이니까 12분의 11파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다음에 12분의 29파이. 뭐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쓰기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죠. 이렇게 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쫙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게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답은 24분의 5파이. 좋아요. 24분의 11파이. 좋습니다. 2파이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4분의 29파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24분의 여기다 지금 분자가 지금 24를 더한 거죠. 24분의 값은 35파이. 뭐 이런 겁니다. 또 더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24분의 48 넘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4개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을 통해서 삼각 방정식도 풀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2sin x 더하기 4분의 파이랑 4코사인 x 빼기 4분의 파이를 더하는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딱 보면 이게 감이 오지. 얘를 갖다가 삼각함 더스명을 풀면은 싸, 코, 싸, 코, 싸로 풀어. 2에 괄호 열고 sin x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의 sin x 더하기 코사인 x의 sin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의 코사인 x 더하기 4에 또 코사 하면 되니까 코사인 x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의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루트 2의 사인 x 해가지고 이 값 3인 걸 풀면 되겠습니다. 풀게 되면 이 값은 이제 아까 합성하듯이 a 코사인 뭐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여기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푸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합성해서 풀면 돼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사실 현학적으로 뭐가 가능하냐면요. 여기가 x 플러스 4분의 파이고 이게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잖아. 이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는 형태가 이제 수능에서 출제가 되면, 내신 출제가 되면은 그 특징을 캐치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내가 만약에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있으면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새로운 문자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요.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됩니까? 2sin t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주어진 식은요. 더하기 4에 코사인에 그 다음 이 자리에다가 뭘 쓸 수 있어요? t에서 2분의 파이를 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코사인의 t 빼기 2분의 파이가 뭡니까? 이게 뭡니까?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이거는 코사인의 괄호 열고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파이하고 똑같죠? 각을 마이너스로 받침한 거 똑같습니다.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t가 뭐하고 똑같아요? 이 값이 뭐 똑같습니까? sin t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뒤에 주어진 식이 sin t 앞에 있는 식하고 똑같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 값은 6의 sin t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문제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풀었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을 한 방에 한 겁니다, 지금. 왜냐면 이런 각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sin t가 2분의 1이죠. 나누게 되면. t가 방금 뭐였습니까? x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sin의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sin 얼마? 그렇지. 이 각이 6분의 파이가 되면 6분의 파이. 이것만 되는 겁니까? 아니죠.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있습니까? 또 있죠. 여기서 2파이를 증가를 시킨 6분의 11파이. 6분의 13파이. sorry. 6분의 13파이. 뭐 6분의 17파이.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만족하는 x값은 이거 넘기면은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를 뺀 값이니까 12분의 12분의 2에서 3을 빼는 거니까 12분의 마이너스 파이입니다. 이거 가게 음수니까 이거 답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자, 또는 이거는 12분의 6의 그죠? 10에서 3을 뺀 파이. 12분의 7파이. 그거 답이 되겠습니다. 12분의 7파이. 자, 또 이것도 12분의 여기는 26에서 3을 뺀 파이. 12분의 23파이. 그거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값이 12분의 24파이가 되는 순간 2파이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그 뒤에 안 되겠죠. 답이 그래서 12분의 7파이랑 12분의 23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방정식을 푼다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인, 코사인이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합할 수만 있으면 그때 우리는 각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특수각이기 때문에 풀 수가 있고 특수각이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교재 61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요. 사실 이 다음에 중요한 내용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그 뒤에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뭐 배각 공식, 반각 공식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62페이지부터 있는데 그 내용들은요. 지금 했던 덧셈 정리를 살짝 바꾸는 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덧셈 정리 공식들,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걸 역으로 하는 합성 공식들, 이걸 통한 문제들을 공부를 하시고 자잘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